여름 손님들. 이 책은 딱히 장구분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기보다는 여러 인물의 시점이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주요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나눠서 설명해 줄게. 일부 평화로운 마을에 찾아온 균열. 이야기는 메인주에 한적하고 평화로운 해변 마을 퓨리티를 배경으로 시작돼. 이곳에는 전직 CIA 요원들이 은퇴 후 모여 만든 비밀스러운 독서 모임, 마티니 클럽이 있어. 리더 격인 맥이 버드는 닭을 키우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 이 클럽 멤버들은 겉보기엔 평범한 이웃 같지만 사실은 각자 화려한 과거를 가진 베테랑 스파이들이야. 여름이 찾아오고 부유한 사람들이 별장으로 휴가를 오는 여름. 손님들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해. 그 중에서도 대대로 퓨리티의 별장을 소유한 코노버 가문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돼. 가문의 가장이었던 할아버지의 유고를 뿌리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이 가족의 분위기가 어딘가 좀 복잡하고 미묘해. 특히 새롭게 가족이 된 수잔과 그녀의 15살짜리 딸 조이는 겉도는 느낌을 받지. 그러던 어느 날 조이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새로 사귄 친구 집에 소 구경하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조이는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마을은 발칵 뒤집히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인물은 퓨리티 경찰서의 서장 대행 조 티보드야. 조는 유능하지만 여름철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늘어나는 사건 사고로 꼴머리를 앓던 중 10대 소녀 실종이라는 큰 사건까지 떠맡게 된 거지. 이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용의자,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 조이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수사가 시작되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매기의 이웃이자 소농장을 운영하는 루터 영이 지목돼. 그가 마지막으로 조이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줬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트럭에서 조이의 혈흔까지 발견되면서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 루터는 조이를 호숫가에 내려줬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경찰은 그를 체포해. 매기와 마티니 클럽 멤버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인 루터가 범인일 리 없다고 확신해. 그들은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지. 전직 스파이들의 노련한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야. 그들은 조이가 단순 실종이 아닐 것이며 그 배후에는 더 복잡한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 직감해. 한편 조이의 엄마 수잔은 딸을 잃은 슬픔과 코노버 가문 사람들의 냉담한 태도 속에서 이중고를 겪어. 가족들은 조이의 실종보다 가문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거든. 이 과정에서 코노버 가문과 마을 토박이들 사이에 뿌리 깊은 계급 갈등과 반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 삼부 호수 밑바닥의 끔찍한 비밀. 조이를 찾기 위해 호수를 수색하던 중 경찰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돼. 바로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백골 시신이야. 마을에 기록된 실종자는 아무도 없었기에 이 백골의 등장은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려. 조이의 실종 사건과 수십 년 전의 살인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이때부터 이야기는 현재의 조이 실종 사건과 과거의 미스터리를 넘나들며 긴박하게 전개돼. 마티니 클럽은 이 백골 시신이 수십 년 전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과거의 마을 주민이었던 샘 타킨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정신 이상을 일으켜 사람들을 해치고 경찰관까지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인 루벤 타킨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평생을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어.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타킨 가문은 코노버 가문과 오랫동안 악연으로 얽혀 있었지. 마티니 클럽 멤버들은 그들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과거 CIA가 자행했던 비밀스러운 생체 실험, 일명 MK 울트라 프로젝트와 이 사건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시작해. 어쩌면 샘 타키는 그 실험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지. 사부 진실을 향한 추격과 마침내 드러나는 범인. 조사를 거듭하던 매기와 마티니 클럽, 그리고 그들과 마지못해 공조하게 된 조 티보듀 서장은 충격적인 진실에 다가가. 사실 조이는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우연히 백골 시신을 발견했던 거야. 그리고 그 장면을 누군가에게 들키면서 납치되었던 거지. 조이를 납치한 범인은 바로 수십 년 전 백골 시신의 살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었고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조이를 해치려 했던 거야. 모든 사건의 진실은 코노버 가문과 그들이 여름 손님으로 머무는 호숫가 별장 문 뒤에 집중돼.
수십 년 전 코노버 가문의 일원 중 한 명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상대방을 살해하고 호수에 유기했던 거야. 그리고 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던 또 다른 가족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우연히 이를 발견한 조이를 납치하고 살인 누명을 루터에게 씌우려 했던 거지. 범인은 바로 코노버 가문의 며느리 중 한 명인 브룩이었어. 그녀는 가문의 추악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이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거야. 다행히 조이는 절벽 아래 나뭇가지에 걸려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고 목숨을 건지게 돼. 결국 마틴이 클럽의 활약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루터는 누명을 벗게 돼. 코노버 가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과 거짓말이 백일화에 드러나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산산조각 나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테스 게리체는 이 소설을 통해 단순히 범인은 누구인가를 맞추는 재미를 넘어선 깊이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첫째, 과거의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수십 년 동안 호수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비밀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올라 현재의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덮어둔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줘. 둘째, 겉모습과 실체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퓨리티 마을과 부유하고 완벽해 보이는 코노버 가문.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계급 갈등, 위선, 그리고 끔찍한 범죄가 숨겨져 있었지. 작가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줘. 마지막으로 진정한 유대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해.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붕괴하는 코노버 가문과 달리 전직 스파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마틴이 클럽 멤버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도우며 끈끈한 유대를 보여줘.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들의 모습은 이 차가운 스릴러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지. 결론적으로 여름 손님들은 한편의 잘 짜인 스릴러이자 과거와 현재, 진실과 거짓,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매력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니까. 너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